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요즘 핫한 얘기죠.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뭔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라고 나와요. 이게 누구한테 전가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힘없는 쪽으로 전가가 됩니다. 코로나를 딱 겪었어. 갑자기 항공기들이 다 다다다닥 차단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항공사들이 엄청 힘들었대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달 있다가 대한항공 적자가 아니고 아시아나도 적자에서 벗어났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기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동안 원래 여객기였는데 여객기 안에다가 화물을 막 넣고 운송을 했다, 이래서 적자를 면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공간에서 의자 정도만 뜯어낸다고 해가지고 화물을 잘 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다가 답입니다. 별로 공간도 많이 확보가 안 된대. 근데 대한항공 흑자 전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쉽죠? 물류 운송비의 가격을 수직 상승시킨 거예요. 여행은 안 가도 될지 몰라요. 상품은, 제품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수출하고 수입했던 회사들한테 물류하던 항공사들이 비용 전가를 한 거죠. 이게 어떤 구조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 소위 말하는 옛날에 짐바브웨 화폐 이런 거 나오죠. 밥 먹을 때 막 100억씩 필요하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한대요. 금리를 올렸다는 건 뭐냐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빌려서 돈 쓰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덜 먹고 덜 쓰세요.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겠으니까 기업들이 생산품 많이 내놔가지고 경쟁할 때까지 좀 기다려. 지금은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튜버 분들 중에 금리의 인상 시기와 부동산 가격 추이를 딱 놓고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반박 아니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 0.25라고 봅시다. 0.25에서 2.5로 가면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른 거죠? 2.25%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의 조달 비용이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원래 금리를 할인해서 만들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내려오는 게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금리를 오른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뭐라 그랬죠? 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화폐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금리로 만들어내는 조달 가치보다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성이 올라가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의 가치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그럼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냐? 금리가 올라간 게 지금처럼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처럼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0.25에서 2%까지 8배씩 6개월 동안 오른 건 최근 50년간 없던 일이에요. 왜 0.75를 빅스텝이라고 하냐면 0.25 정도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심지어 0.25 올리는 것도 막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베이비 스텝 0.125로 쪼개가지고 2분의 1씩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막 조금씩 조정해볼까? 이렇게 했던 게 기존의 금융시장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가 팡 하고 올라오니까 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때려 잡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건 맞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겠죠. 경제학이나 일반 금융에서 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건강하다고 우리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럼 지금 실물 자산을 사야 될까요? 집을 사야 될까요?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타이밍 게임입니다. 인플레가 돼. 그럼 자산 가치가 명목 가치가 올라가는 거 맞아. 근데 이거 경계하는 데가 있어. 누가? 은행, 연준, 국가가 경계해. 그래서 금리를 올렸어. 그럼 자산 가치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는 거냐면 금리를 이제부터 내릴 것 같아. 다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금리 인상폭이 둔화되는가, 혹은 금리 인상을 멈추는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세 가지인 거죠. 금리 인상을 횡보를 해야 되겠죠. 횡보라는 게 뭐냐면 저번에 0.75 올렸으니까 더 이상 크게 올리진 않고 요 정도 올릴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부터 이 금리를 올리는 수준을 내리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냐, 요 어딘가쯤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고. 실물 자산은 한 4, 5%쯤 매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5%쯤 올라가면 한 15년 정도 되면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건강한 상승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에 뭐가 중요하냐면 전쟁이 언제 끝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가를 올리는데 전쟁이 지대한 역할을 했어. 왜 제가 이거 시원하게 지금 집을 사라 사지 말아라 말씀을 못 드리냐면,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되면서 집값이 좀 횡보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보고 있어요. 인플레가 언제 꺾이나, 혹은 금리 인상을 언제쯤 멈추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랑 조금 별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론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이런 시장을 눈여겨 좀 보고 있으실 필요는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은 조금 스테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나면 뭔가 양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할 때는 누가 돈을 버는가 라고 하면